좀비들을 피해 미친듯이 도망가는 청년. 이런 미친 상황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전 꿈에 그리던 광고회사에 입사하게 된 아키라. 管理人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 오늘은 그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大学ではアメフトをやっていたので体力には自信あります。 회사의 분위기는 너무 밝아 보였고 마음에 쏙 드는 예쁜 여직원도 있었죠. 理想の職場じゃん。 그날 저녁 여느 회사와 다름없이 신입사원 환영회가 열리고 적당히 마무리하고 이제 그만 집에 가나 싶었는데 よしもう十分だろ。 뜻밖의 답이 돌아오죠. 明日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明日？ 이 미친 회사는 야근을 넘어 밤샘 근무가 일반적인 회사였고 아키라는 첫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밤을 새고 셋째 날 퇴근하게 됩니다. あれだ。ブラックってやつだ。 하지만 아키라는 굴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해 모든 직장인이 당한다는 스스로 좀 판단해와 いちいち聞いてくんな。自分で判断しろよ。 누가 마음대로 하래를 버텨가며 部長スタッフに配布したいと思います。何勝手に決めてんだよ。 1년이나 출근하게 되죠. 그러다가 대학 시절 베스트 프렌드 켄초를 만나 술자리를 갔는데 こっちは真剣に悩んでんだぞ。アキラはアキラのやりたいようにやりゃいいんだよ。 자기는 힘들어하는데 친구는 속편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자 홧김에 안 좋은 소리를 해버립니다. あの時お前がビビらず俺にパスできてりゃ優勝できたんだよ。当てろよ。 그렇게 친구를 잃은 다음 날 선배가 아키라의 표정을 보고 걱정이 되어 말을 걸어줍니다. でもなんかぼーっとしてたし、大鳥さんは自分のやりたいことができてて。本当にやりたいことって忘れてっちゃうよね。 출장지에서 그나마 선배의 위로를 받았지만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이어지는 팀장의 닥달에 아키라는 넋이 나가버리죠. 辞める勇気なんて俺にはない。邪魔だな。これがなければ明日会社に行かなくて済むのに。 그렇게 모든 의지를 잃은 아키라가 꾸역꾸역 출근하려 나가는 길에 무언가 발견합니다. 管理人さん。 그것은 바로 사람을 뜯어먹고 있는 관리인 아저씨였죠. 왜인지 사람들이 모두 좀비로 변해 있었고 이런 미친 상황에서도 아키라는 출근 걱정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会社に遅れちまうじゃねえかよ。 그렇게 옥상으로 겨우 도망친 아키라에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っていうかこれって。 어쩌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자 어두웠던 그의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했죠. 最高だ。 1년 만에 휴가에 신난 아키라에게 연락이 한 통 오는데 お？もう終わりよ私たち。だからおはようございます。実はこれから外出るつもりなんですけど、なんかいりそうなものあります？ 정신 나간 아키라는 곧장 자전거를 타고 회사 선배의 집으로 향합니다. 大鳥さん。 그런데 왜인지 문이 열려 있었고 아키라가 집에 들어가자 선배는 겁에 질려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그곳엔 좀비로 변해버린 회사의 사장이 있었죠. 그를 제압하던 도중 뜻밖의 가발이 벗겨져 버리고 탈모빔을 맞은 사장은 아키라를 던져버립니다. 이에 아키라는 과거 럭비 실력을 발휘해 사장을 부숴버리죠. 妻とは別れるって。 알고 보니 여사원은 사장과 내연관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가마에 들어간 새우처럼 퍼덕거리고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1년 동안 그녀를 사랑했던 아키라는 시원하게 고백을 날려버리고 入社してからずっとマジでめちゃくちゃ大好きでした。 그대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배수관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本当にやりたいことって忘れてっちゃうよね。 이러다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보지도 못하고 좀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아키라는 좀비가 되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やりたいこともやれないくらいならゾンビに食われた方がマシだ。よーし。 1년 동안 미뤘던 방 청소하기, あげた。 가격 신경 안 쓰고 쇼핑하기, 건물에 자화상 그리기, できた。 오토바이 타기, 불꽃놀이 하기 등 정말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주죠. 이제는 좀비가 득실거리는 옥상에서 캠핑까지 하는데 소스가 떨어져 근처 편의점에 들립니다. 그런데 俺はただ焼肉のタレが欲しかっただけの男です。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존자를 만나고 반하게 되죠. 그때 밖에서 누군가 공격받는 소리가 들려오고 정의감 넘치는 아키라가 어그로를 끌어주죠.
이곳의 좀비들은 소리에 민감했고 ゾンビって音に釣られるんすね 사람을 구하기 위해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아키라에게 질린 여자는 자리를 떠버립니다. こんな時だからこそ助けこんな時だからこそリスクヘッジを優先すべきよ 집에 돌아온 아키라는 문득 친구인 켄초가 생각났고 좀비가 되기 전에 그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화를 겁니다. ケンチョ生きてたこっちはもうダメだ 켄초는 유흥가의 한 러브 호텔에 갇혀 있었고 주변에 좀비가 가득 차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じゃあ今から行くよ後で後悔するくらいならゾンビに食われた方がマシだ 아키라는 대학 시절 썼던 미식 축구 장비를 챙겨 켄초에게 향합니다. 待ってろよケンチョ 좀비들이 소리에 민감한 것을 알게 된 아키라는 먼저 블루투스 스피커로 좀비들을 유인하고 行くぜ 나머지 좀비들을 뚫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켄초가 있는 호텔에 도착하고 アキラ仕事で成功して楽しそうなお前に嫉妬して八つ当たりしてごめんアキラお前そのために 이렇게 화해를 마치고 다시 친구로 돌아온 아키라와 켄초는 근처의 바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켄초는 아키라의 100가지 노트를 보게 되죠. ありがとな案外お前みたいなやつがこのパンデミックからみんなを救ったりしちゃうな 켄초의 말을 듣던 아키라는 자신의 꿈을 하나 더 찾게 됩니다. で何なんだよその仕事ってのは 다음 날 상어 이빨로부터 다이버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트가 수족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키라는 サメから全身を守るために作られたお大前さそれナイスアイデアすぎんだろ 수족관으로 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 상점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피난객들을 실은 버스가 위험에 처한 것을 발견하고 こっちですこっち来てください 지난번에 만났던 카리스마 넘치는 누님까지 살려냅니다. 아키라는 버스기사로부터 그가 가려고 했던 수족관에 방어구역이 있어 좀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임시 피난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バリケードで魚のおかげで食料には困ってないらしくて 그들은 긴장도 풀 겸 같이 술을 마시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들은 승무원이었고 때마침 아키라의 100가지 노트에는 승무원과 술 마시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쑥맥이었던 아키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작업의 달인 켄초가 승무원들을 데리고 코스프레 룸으로 향하죠. 위험을 살피고 온 누님이라도 좀 친해져 보려는 그때 と横から 갑자기 버스기사가 좀비로 변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도 모르는 켄초는 극락을 누리고 있었죠. 결국 나머지 3명은 폭죽으로 그들의 이목을 끌고 상점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캠핑카에 열쇠가 꽂혀 있었고 그들은 그대로 수족관으로 향합니다. 며칠 뒤 수족관에 도착한 아키라 일행. 그런데 すいませんリーダーやっと目が覚めたようだな 수족관에선 아키라의 상관이었던 팀장이 수족관 광고를 위해 출장을 나왔다가 어느새 이 보호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ここに籠城すると決めた俺の判断が功を奏した 그리고 아키라는 죽은 줄만 알았던 이웃 주민이 이곳으로 피난한 것도 알게 되죠. 無事だったんだね 하지만 악독한 팀장은 보호소에서도 사람들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これぐらい締め付けないとこの人数は養えない 그는 심지어 일반인들이 함부로 보호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 좀비들로 깔아두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피난민들에겐 고작 생선 2점과 비상용 빵을 주고 자기들은 깔끔하게 차려진 회와 랍스터를 먹는 기득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키라에겐 친구들이 쫓겨나는 걸 보기 싫다면 자기들 밑에서 일하라며 협박하는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식품 운송 차량에 몰래 탄 좀비가 수족관에 풀어지게 되고 じゃあ始めるぞ 수족관에 빠진 좀비를 상어가 먹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곳의 리더를 자칭하던 팀장은 그 누구보다도 빨리 이곳에서 도망치려 하고 아키라와 켄초가 사람들을 구합니다. てめえ先に逃げやがって 그런데 그래도 상어는 육지에선 공격을 못하니 안심하려던 그때 일본 실사 영화의 뇌절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들은 좀비 상어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드린 영화는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존백을 실사화한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작화나 스토리 등이 정말 매력적이었기 때문인지 전체 회차가 공개되기도 전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로 만들어 공개했죠. 솔직히 영화 중반부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일본 특유의 노잼도 없었고 오히려 일본이 드디어 실사화에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싱크로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런데 후반부는 역시나 일본 실사화 영화답게 1절, 2절, 4절까지 하며 이걸 어떻게 리뷰해야 하나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애니메이션을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영화 중반까지만 보거나 그냥 꼭 참고 애니메이션만 정주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정말 가볍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볼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엘플릭스의 피였습니다.